자, 검찰 2인자의 수상한 행적을 저희가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검찰 2인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연일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입니다. 김 기자, 지난주 이게 언제예요? 수요일일 텐데 지난 22일 밤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23일이었는데 그 전날 밤 얘기입니다. 자, 수사팀이 봅시다. 계속해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 기소안에 대해서 그 결재를 요청했는데 무시했다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날 밤 9시쯤 이성윤 지검장이 누군가와 1시간가량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 알려드린 바로는 10시 한 20분쯤 퇴근을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추가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검찰청사를 외출했다가 12시쯤 청사를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상한 행적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이번 수상한 외출에 초점을 맞춰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밤 9시부터 어딘가 1시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통화를 끝낸 직후인 밤 10시쯤 수사팀 기소의견에 결재를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2시간 뒤인 자정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법무부나 청와대 측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상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이슬 직고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법치주의 파괴하고 공정과 정의를 무덤에 파묻은 법치 파괴 오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 유시민, 최강욱 비서관 이 5명을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법치 파괴 오적이라고 부릅니다.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적폐 문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22일 밤 10시에 검찰청사를 나섰다가 2시간 정도 후인 23일 자정 무렵에 청사에 다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심야에 누굴 만나겠습니까? 검찰 관계자, 수사팀 수차례 보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장시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심야에 외부에서 누굴 만났겠습니까? 검찰청법은요, 법무부 등이 검찰과 개변 사건을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청와대 법무부로부터 무언가의 외출 동안에 지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검찰청법을 위반한 거 혹시 아닐까요? 이런 논란인데 정 의원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글쎄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네. 마치 또 영화의 한 장면이 같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왜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을 저렇게 초라하게 스스로 만들고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이렇습니다. 예, 지금 예. 검찰 내에 검사의 두 유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유형. 한쪽은 검사는 검사다라고 하는 유형이고 또 한쪽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영화에서 많이 본 즉 권력의 어떤 그런 그 맹목적으로 하명을 받고 그 심지어는 권력의 시녀다 내지는 충견이다 이런 극한 그런 예. 반응까지 나오는 그런 검사의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지금 그 하태경 대표가 대표? 오적이라 그랬더라고요. 오적이라고 아마 했더라고요? 과거 우리가 을사오적을 상기시키는 그런 그 경자 오적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지금 최강욱, 유시민, 추미애, 조국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보수가 분열됐다 그러는데 검찰 내부가 짝갈라져가지고 아이고야. 이러한 상황이 저는 상당 부분 갈 거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앞으로 1년 반이나 더 내년 남았는데 7월까지. 과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예. 1차적인 책임은 지금 권력에 있는 것이고 아하.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무슨 감찰을 하겠다 그럼 특검을 하자 지금 계속해서 폭발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선 진짜 누구 말맛대로 전공법, 법대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시청자 여러분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굉장히 이번 주 한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 김 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기싸움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 인사에 이어서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이 두 사람이 그간 사사건건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왔는데 발언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검찰이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찰 전면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특히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날치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감찰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권 위에 나 총장의 지휘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감찰이 이루어지면 난리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감찰 카드를 시행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감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세 사람이 감찰을 받는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람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한 윤석열 총장과 윤 총장의 명을 따라서 최강욱의 실제로 기소를 실행한 송경호와 고형곤까지 이 세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의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항명한 이성윤이 오히려 감찰 대상입니다. 검찰 관계자 최강욱 기소 절차 문제 없어요. 윤석열 기소 지시에 이른바 항명한 이성윤 지검장이 오히려 감찰 대상 아닐까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차 대학살 인사 때는 1월 8일이죠. 윤석열의 항명 프레임으로 2차 중간 간부 인사 때는 날치기 기소 감찰 프레임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데 우리 윤기천 부위원장께서는 또 변호사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감찰 가능한 겁니까? 뭐 감찰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감찰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감찰이라는 게 감찰이란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범죄나 비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정을 통해서 밝혀낸 다음에 그것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하고 뭐 고발하고 그다음에 비위가 있으면 징계하고 이런 거거든요. 또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법령 위반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이 상위법이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전결 위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고 또는 직무이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행사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감찰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 2019년도 12월 31일 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미 공범을 적시했어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이분도 기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 합치가 본 사항이거든요. 수사팀, 중간 결재권자, 검찰총장이 다 이렇게 합의가 본 이후에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한 분이 오셔서 본인이 이 부분을 승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 사유면으로 볼 때나 법령면으로 볼 때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의 행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오히려 감찰 대상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일 수 있어도 뭐 검찰총장 내지 그 밑에 3차장 또는 부패 2부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감찰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개시가 되면 사실은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법무장관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지난 항명 파동부터 사실 그때 인사를 냈는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강하게 아마 반발할 것이다는 예상하에 항명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근데 반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로 아마 지금 감찰 추진을 통해서 직무집행 정지까지 예상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뭐 감찰권을 추미애 장관이 발동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검찰과 뭐 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에 뭐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하는 이제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치권에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가 급기야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 윤석열 총장만큼 살아있는 권력의 이 압박을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총장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결코 외롭지 않고 국민이 함께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티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일종의 뭐 윤 총장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였다고 할까요? 뭐 저런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정치권에서.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 기자. 조국 전 장관이 강화한 검찰의 직접 감찰권, 조국 수사팀에 휘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요. 이 감찰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결국 장관 시절에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의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겨누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감찰하는 부서에는 누가 들어갔을까 살펴봤더니요. 네.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는 박은정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조국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팀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 남부지검 1차장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대검 감찰팀장에는 허정수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법무부 산하 검찰 개혁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법무부의 대검 감찰팀이 편향성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친정부 인사로 감찰부서가 치워진 것 아닙니까? 법무부 대검 할 것 없이 그런 지금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김 기자가 설명했고 그렇다 보니 평양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건데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야 이게 다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운동권, 친정부 인사들을 대검과 법무부 감찰에 포진해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추미애 장관이 감찰권 카드를 정말 직접 만지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포켓에서 꺼내 들지 한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